하나, 둘, 셋. 잠깐만, 포준으로 놔뒀을 때 자,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첩하게라고 놔뒀을 때 약간, 아주 약간 단단하지는 않고 쿠셔닝의 느낌 자체는 비슷한데 막 이 밑에서 올라오는 충격의 흡수력 자체가 아주 탱탱탱탱 거리는 느낌은 아니고 조금 아주 약간 느껴지네요. 약간. 근데 그게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표준과 민첩하게라고 모드 자체를 나눠 놓을 정도인지는 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민첩하게, 표준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똑같이 눌려요. 그러면은 약간 오히려 댐퍼가 한번 살짝 먹어주면서 올라오는 느낌이고, 민첩하게는 댐퍼가 오히려 더 풀어져가지고 스프링이 탱탱거리는 느낌이 살짝 나요. 맞아요. 이거는 제가 느끼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단단하게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퍼포먼스의 주행에 놔둬놓고 단단하게라고 해놨는데, 야, 서스펜션이 단단해지는 거는 확실하게 체감이 확실하게 되네요. 괜찮은데. 나 오히려 지금 퍼포먼스일 때 있잖아요. 퍼포먼스일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가 오히려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단단하게 하니까 느낌이 굉장히 좋네. 스포츠 주행을 해도 충분히 괜찮겠다. 오히려 스포츠 주행을 했을 때의 안정감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서스펜션 자체를 단단하게 하고 바꿔놓는 게 뭔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차량을 탔을 때 뭔가 더 안정감이 느껴지고 빠르게 움직이는 차량 자체가 휘청휘청이지 않고 굉장히 단단하게 노면을 놓치고 달린다는 느낌이 거의 없이, 저는 오히려 단단하게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야, 잘 나가는데? 차 굉장히 좋습니다. 단단하게. 퍼포먼스가 훨씬 좋은데? 오케이, 한번 출발지역 컨트롤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한번 제로백을 재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어쨌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파워가 SOC가 지금 몇 퍼센트냐, 67%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100%의 퍼포먼스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퍼포먼스로 달려나가는 이 느낌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표준에다 놔두니까 와, 역체감 오지네. 퍼포먼스에서 민첩하게라고 놔둘 때랑 단단하게 놔둘 때가 생각보다 많이 서스펜션의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간극 차이가 저는 클수록 드라마틱하게 커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좋게 느껴지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장거리 챌린지도 해보고 멀리 가는 것도 확인을 해보고 리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한 느낌 자체는 알 수 있었지만, 기존에 있었던 싱글 모터 기준 서스펜션의 느낌과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의 퍼포먼스적인 느낌만 오늘 처음으로 그냥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네요. 퍼포먼스 좋다. 확실히 500마력이 넘어가는 그런 파워는 그냥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 차량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몇 가지 토로를 했었죠. 일단 에이다스 쪽에서 좀 자동차 선 변경 기능이라고 하는 부가적인 기능도 있고, 또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 차량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크기도 크고 CUV 스타일이기도 해서 내가 다리를 놓는 느낌이라든지 착좌감의 느낌이라든지 내가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는 느낌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점들이 많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아쉬운 부분들도 많고 아직도 고쳐져야 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수정을 요구한다 라는 부분들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퍼포먼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서스펜션의 느낌과 퍼포먼스 이 두 가지만을 추가했음으로써도 한 400~500만 원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거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싱글 모터의 그 느낌의 아쉬운 부분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지금처럼 퍼포먼스를 통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이런 짜릿함과 박진감을 느끼시는 것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훨씬 더. 좋네. 할 말이 없다. 너무나 훌륭한 차다. 너무나 잘 만들었네. 느낌상 i4 M50보다는 살짝 약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모델 3 퍼포먼스보다도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에요. 오히려 그 느낌 자체가 어느 정도냐면 오히려 iX x드라이브 50? 그 정도의 느낌이네요. iX x드라이브 50이나 BMW i7 e드라이브 50 정도의 두툼하면서도 조금 묵직한 그런 느낌으로 나가지, 뭔가 모델 3 퍼포먼스의 경박 단소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파워를 느끼면서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느낌과는 조금 다르게 모델 S 플레드처럼 묵직한데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의 막 1000마력에 1420Nm의 토크, 이 정도로 막 정신을 아득하게 하는 그런 느낌 정도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i4 M50이랑 같은 마력인데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묵직하고 무게중심도 조금 더 높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묵직함을 자아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에 따라 호불호의 영역이 조금 갈릴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재밌네요. 재밌는 차량입니다. 지금 제가 또 표준으로 놔두고 돌아다녔잖아요. 확실하게 이 표준, 민첩하게, 단단하게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서스펜션의 느낌을 강조하고 다르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서 저는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스펜션의 느낌을 단단하게 놔두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지금 저 옆에 우루스가 엄청나게 시끄럽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저거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민첩하고 훨씬 매끈하게 나가는 게 오히려 훨씬 내 스타일이야, 진짜로. 저 앞에 있는 우루스를 지금 쫓아가는데, 아이고, 우루스가 650마력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저 차량이 이제 후발로 가속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겠지만, 훨씬 더 그 느낌이 엄청나지기는 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돼. 훨씬 좋아, 훨씬.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얘가 지금 22인치예요 22인치 휠이라면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 왜냐면 아무리 서스펜션의 느낌을 표준, 민첩, 단단하게 해놨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요 정도 급의 차량에 22인치의 퍼포먼스 휠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아쉬운 거는 544마력이나 되는 이 녀석이 물론 22인치가 되는 큰 휠을 갖고 있으니까 제로백이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있잖아요. 편평 혹은 폭이 있잖아요. 평평비 는 얇을수록, 폭은 넓을수록 아무래도 휠이 돌아가는 이런 느낌에 대해서 느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편평비는 적당하게 낫지, 너무 얇다고 해갖고 또 너무 빠른 것도 아니니까. 근데 어쨌거나 타이어의 질량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인치에 265, 4R 22인치였나?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퍼포먼스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 거기다 P0야, 썸머 타이어야. 뭐 하나 이 차량은 지금 제대로 퍼포먼스를 지금 발휘할 수가 없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데요, 이 정도면 진짜. 런치를 한번 해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출발 제어 활성화됨. 앞에가 쫙 뚫려 있고, 지금 제가 차선 제일 앞에 섰어요. 그래서 여기가 60km 정도니까 60km까지만 빨리 한번 가속을 해보고 출발 제어 활성화됨 해봐야겠다. 어떤 느낌일까 궁금한데. 그리고 원페달 드라이브도 끄기, 낮음, 표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디자인적으로는 하여튼 엄청 예쁘게 잘 보여지는데, 너무 빠른데? 순간 그냥 멈춰버렸거든요? 와, 엄청나게 빠릅니다. 재밌어요. 괜찮습니다. 심지어 서스펜션의 느낌이 표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량이 뒤뚱뒤뚱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느낌 같은 게 차량을 퍼포먼스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네요. 이 정도면은 뭐 느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다 느꼈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늘 저기 폴스타4의 4륜구동 퍼포먼스 옵션이 들어가 있는 이 차량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그 전에 탔었던 완전히 올 시커먼색의 옵션 자체는 똑같은데, 나파 가죽의 막 옵션 자체는 똑같은데, 저는 조금 더 그거보다는 이렇게 밝은 라이트 그레이 색상? 이 색상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느낌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추천을 뭘
뭘 하겠냐 라고 하시면은 저는 블랙 색상보다는 이 색상의 실내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직물 구조 같은 것들도 그때도 뭐 말씀드렸지만 폐 어망 같은 것들이라든지 폐 플라스틱을 엮어갖고, 그러니까 실로 만든 다음에 그 플라스틱 실을 엮어갖고 직물화한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요. 이런 부분의 느낌도 알칸타라는 아닌데 알칸타라에 버금갈 정도로 되게 부드럽게 잘 만들어 놓은 이런 느낌 상당히 좋고요. 특히나 실내 이런 고급감, 시트의 착자감, 그리고 시트의 느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솔직히 뒷좌석은 제가 앉아보질 못해갖고 뒷좌석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일단 운전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때 영상에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거 뒤에 얘가 유리가 없는 차량이잖아요. 뒷유리가 없는 거의 뭐 최초의 차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한데, 이거 만든 회사가 있어요. 미국 회사래요. 얘가 미국의 뭐 젠텍스라고 하는 디지털 룸미러만을 잘 제작해서 만드는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이 녀석이 되게 좋대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디지털 룸미러라고 쓰고 있는 그런 아이오닉 9이라든지 EV9이라든지 우리나라 차량들도 얘 거를 쓰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걸 쓰겠지? 근데 아무튼 이 미국 젠텍스라고 하는 이 제품이 되게 좋아요. 주사율도 되게 높고,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GM? 이런 차량들이 아마 이 회사의 제품을 쓰는 것 같아요. 아리야, 폴스타 이태원점 가자.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폴스타 서울 전시장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 좀 걱정되는 게 여름에 걱정이 좀 되거든요. 지금도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대기 온도가 몇 도냐? 5도예요. 눈은 오는데 별로 그렇게 날씨가 춥지 않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만져보면 뜨끈뜨끈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지금 카메라를 여기 두 개를 붙여가지고 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얘네 이렇게 계속 틀고 다니면은 엄청나게 뜨겁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 화면도 크고, 그리고 얘는 절대로 꺼지면 안 되잖아요. 위험하잖아.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얘가 지금 눈이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폴스타 바깥쪽에 보면은 뒤쪽에 룸미러 카메라가 있는 쪽에 보면은 카메라 발열 때문에 거기에 눈이 녹아있어요. 그러면 지금이야 겨울이고 바깥쪽이 차갑고 이러니까 저 발열이 해소가 되겠지만, 여름에 괜찮을까? 여름에는 직사로 햇빛을 때려 맞잖아요. 근데 뜨거운 열기를 과연 여름에 잡아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아리까리한 느낌이 들기는 드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미국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미국은 또 소송의 나라 아닙니까? 미국에서 이런 거 갖다가 만약에 룸미러가 꺼졌어, 폴스타에서 예를 들어서 뒷유리가 없는 차인데 뒷유리 룸미러가 갑자기 발열로 인해서 꺼져갖고 문제가 생겨갖고 소송에 걸린다, 이건 난리가 날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꽤나 검증을 해가지고 차량에다 적용을 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지만 이거는 카메라를 다루는 인간으로서 조금 기우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제가 볼보 EX30 차량을 타면서 이 전면에 계기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뭐 만약에 메뉴 구성 같은 것들을 보거나 차량에 대해서 뭔가 컨트롤을 할 때 내가 어디에 경로를 찍고 갔을 때 그 경로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볼보 차량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티맵을 적용을 해가지고 티맵을 켜고 돌아다니고 있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메뉴에서 뭔가 구성 요소에서 변경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메뉴를 막 구성을 한다고 치면 갑자기 내가 순간적으로 블라인드가 되는 거죠. 장님이 되는 거잖아요. 내비게이션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빨리 여기서 끝내고 티맵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폴스타는 앞쪽에 있는 계기판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경로인지 이렇게 조그만하게, 진짜 요만하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요만하게 네모난 칸에다가. 사실 볼보도 요만하게만 보여주는 경로를 하나 보여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볼보의 입장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폴스타4는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걱정 없이 메뉴를 마음껏 건드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차량이네요. 폴스타는 싱글 모터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폴스타4는 퍼포먼스부터입니다. 퍼포먼스부터. 그래야지 서스펜션 느낌도 변경할 수 있고, 천천히도 갈 수 있고, 퍼포먼스의 느낌도 갈 수 있고, 심지어 얘는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달려나가도 기존의 싱글 모터보다 훨씬 빨라요. 훨씬 세고, 그리고 이게 가격이 추가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차량을 추천을 드린다면 폴스타4의 싱글 모터는 완전히 아니고 폴스타4의 퍼포먼스 차량을 훨씬 더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이렇게 한번 폴스타 4 차량의 리뷰를 마쳐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주행 리뷰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퍼포먼스 차량에 대한 리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서스펜션의 느낌에 따른 그 승차감의 변화 값에 따른 리뷰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폴스타 4의 장거리 챌린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